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고디바의 DJ로 돌아온 당금의 만능 엔터테이너 서익입니다. 오늘 또 중간고사가 끝나가면서 또 봄과 여름의 향기가 물씬 풍기고 있는데요. 딱 놀러가기 좋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녹음에 나와주신 분들이 참 많다는 건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다는 뜻인 것 같아서 오늘 녹음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 자리에 누가 나와 계신지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맹농광 라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똑똑이 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알코올 중독 빡입니다. 아, 여기서 한테 시그니처 너무 마음에 들어. 다들 좋은 걸로 바뀌었어. 좋아. 네, 좋습니다. 이번 고디바에는 어떤 사연들이 찾아왔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고디바 카페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고민 많은 당신을 위로하는 디저트 카페. 바로 여기는 고디바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이번 고디바 카페에 찾아오신 사연자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온님이 사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닉네임 헬로퓨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 제목은 스스로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3학년을 맞이한 24살 대학생입니다. 제 MBTI는 ENFJ, 선의의 옹호자인데요. 다른 사람이 저로 인해서 행복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게 곧 나의 행복이라는 말. 정말 딱 저라는 사람의 설명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항상 친구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또 잘 위로해주면서 거의 엄마라는 별명까지 얻었을 정도거든요. 이런 제 성격에 대해서 적응했던 터라 큰 불만은 없었지만 요즘은 한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 덕분에 동아리 문제 잘 해결됐어. 그때 나 위로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니야, 당연한 거지. 잘 해결됐다니까 진짜 다행이다. 너한테 위로받으면 항상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너한테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너는 보통 힘들 때 어떤 걸 하면서 너를 위로하는 편이야? 나도 실천해보고 싶어서. 내가 나를 위로할 때? 글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잘 알지라도 제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저에게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위로를 해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제가 힘든 순간에는 제 스스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위로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넘겼지만 얼마 전 친동생과 한 통화에서 저를 위로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누나, 요즘 고민이라도 있어?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네? 그냥 친구들한테 위로해주는 거는 쉬운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위로받을 수 있는데 내가 날 위로하는 방법을 꼭 찾아야 하는 걸까?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아도 와닿지 않는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위로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줄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아도 해결이 될 수 없다. 정말 공감되고 뭔가 깨닫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지 아직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서만 방법이 없는 걸까 불안하기도 하고요. 나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당금이들 제 고민 좀 해결해주세요. 네,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헬로퓨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건 어찌 보면 쉬운 일이죠. 근데 나의 마음속에 직접 찾아가 위로를 건네는 건 이렇게 한없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을 들어보면서 당금이들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좀 궁금했는데요. 나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나 혹은 이런 행동 패턴으로 이겨낸다 하는 자신만의 위로 방법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먼저 웅이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떤 위로, 자신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게 해결될 게 필요할 때 그 상황을 인식하고 저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인식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본인이 어떤 상황에 매몰돼서 보면 뭔가 포장을 할 수도 있고 뭔가 합리화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조금 떨어져서 보면서 스스로를 더 잘 인식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슬픔이나 어떤 괴로움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그냥 그런 거다라고 하고 뭔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전 언젠가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필 기정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문제는 언젠간 해결되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받은 어떤 상처라든지 힘듦 같은 거는 사실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게 무뎌질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수록 오히려 어떤 본인의 삶에 더 충실하려고 더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 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차피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무디게 만든다. 그것도 약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좀 더 바쁠수록 조금 더 잊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또 힘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빠기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힘든 일이 있는 그 당일날 있잖아요. 네. 그 당일날에는 그냥 집에 들어가서 뭐 먹고 그냥 술 먹고 주무세요, 그냥. 왜냐면은 그 일이 있는 당일날에 뭔가 바로 하려고 하면은 그날은 일단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음,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그 일이 되게 별게 아닐 수도 있고 그 전날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른 타겟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날은 편의점 가셔 가지고 좋아하는 거 사셔서 드시고 맥주 하나씩 사시고. 소주 드시고 그냥 엎어져서 주무시면은 뭐 다음 날엔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빠기님만의 방식인가요? 네. 저만의 술 방식입니다. 마시면 좀 더 비이성적이게 되지 않나요? 저는 살짝 걱정. 그리고 바로 자야죠. 그쵸, 그리고 이제 막 바로 누구한테 막 들이자야죠. 갑자기 전화한다거나 이러면 조금 큰일이 나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흑역사 1추가 그리고 이제 힘든 일 하나 더 이렇게 추가. 하면 재앙이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딱 적당한 선을 지키셔서 이제 술을 마시면 되겠습니다. 또 빵님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조절이. 네. 자, 다들 유념해서 들으시고 다음은 라온님. 네,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저는 우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힘든 시기가 오면 가장 먼저 자존감이 정말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자존감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저 스스로를 위로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대한 성과가 내가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았다면 뭐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이만큼의 결과라도 나온 거다. 아니면 뭐 내가 만족할 만큼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과정 속에서 뭐 많은 거를 이렇게 배웠네. 아니면 또 뭐 성장했으니까 뭐 이걸로 됐다. 이런 식으로 조금 스스로 나 자신을 되게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생각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좀 요약해서 말하자면 오히려 좋아 같은 이런 오히려 느낌이. 네, 맞아요. 저 시간이 좀 나와서 저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걸 진짜 웃기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힘들 때 춤으로 있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근데 살짝 상상되는데. 항상 지금 그 그려져요. 밈처럼 나는 슬플 때 힙합을 쳐 그것처럼 진짜 그런 춤을 추는 느낌인 거죠. 건가요? 나는 슬플 때 힙합을 해. 약간 이런 어. 느낌으로. 근데 이게 약간 뭔 느낌이냐면요. 그러니까 비단 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약간 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좀 잊어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어쨌든 제가 하는 것 중에서는 제가 제일 즐길 수 있는 게 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래서 그거를 취미생활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잊어가는 거지.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좋아하시는 거 아니면은 재밌어 하는 것들을 하면서 잊어가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런 걸로 좀 잊는 편이긴 하거든요. 약간 이게 하는 게 그래가지고 좀 웃기게 들릴 수 있는데 네, 아니, 멋있는 것 같아요. 춤으로 그러니까요. 잊는다. 춤으로 잊는다.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 위로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좀 꺼내보게 되는데 패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위로라는 것은 자신한테는 받기 어려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게 무엇일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빵님이 먼저. 이 대본을 읽으면서 자신한테 더 엄격하게 대한다는 게 좀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뭐 친구가 와서 시험 한 번 못 봤다고 하면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이러는데 있지. 뭐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 하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으 그냥 나가 죽어라 그냥 이러잖아요. 에휴 죽어야지. 네. 너무 거격한데. 이런 말을 차마 어떻게 남한테 하겠어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는 좀 서슴없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확실히 모두가 자신에게는 좀 엄격하게 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소리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휴 죽어야겠다. 에휴 죽어야지. 아니, 저도 약간 입버릇이에요. 입버릇이에요, 이거. 그게 근- 진짜 죽는다는 게 네, 아니라. 진짜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걸 들으면서 이제 힘을 내는 거거든요. 에휴 죽어야겠다. 아휴 힘차게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한가? 무슨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단어법 뭐 이런 거 있죠? 단어법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거를 또 남한테 할 수는 없으니까 죽어야지 이런 걸. 그러니까 조금 자신한테 좀 더 엄격해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다음이 이제 라온님이죠. 일단 저는 위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는 결국 자신을 통해서 완성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위로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나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자기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도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의 말과 행동이 뭐 비유를 해보자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뭐 연고나 뭐 밴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재료들을 사용해서 자기 상처를 들여다보고 직접 치료를 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근데 이렇게 위로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다른 앞선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나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본인에 대한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해 놓는 경우가 많아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로 바라봤을 때는 뭐 살다 보면 그냥 생색이 날 수 있고 상처 좀 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냥 치료하면 그만인 건데 본인의 경우로 가져오게 되면은 그 상처 자체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상처가 났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치료나 위로 이런 것도 쉽게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들으면서 이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제 입버릇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뭐 좀 그래, 난 좀 안 돼, 막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곤 그러잖아요. 본인이 얘기할 때. 그러면은 이거는 본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한테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라는 말을 하는 건지 약간 이게 늘 궁금했었거든요. 약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지 약간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너무 자신을 엄격하게 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엄격하게 봐서. 약간 저도 그런 말을 하곤 하는데 아니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안 돼. 저도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정말 말일 뿐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신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자기 감정이 투영되어 있는 자기 자신인데 그냥 본인에 대한 애초의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조금 힘든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사실 객관성이라는 게 성립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세계관으로 우리의 어떤 자신만의 프레임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결국에 어떤 자신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자기 방어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사람은 객관적일 수가 없다 본인한테 라고 그렇죠.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웅이는 그럼 왜 그런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위로라는 것 자체가 뭔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냥 그 사람과 시간을 같이 있어준다는 거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걸 바라보는 그런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위로 자체가 어떤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공감이라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감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입장에서 어떤 상황을 같이 바라보는 건데 근데 우린 진짜 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고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공감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위로를 해야 될 거는 본인 스스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다른 사람이 난 너한테 정말 공감해 이런 것 자체도 결국에는 그걸 직접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공감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죠. 네. 공감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건데 근데 공감은 저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공감이라는 말도 사실 공감보다는 위로의 성격에 좀 더 가까운 공감이라고 생각을 늘 하고 살았거든요. 아무래도 공감을 한다는 그런 게 이제 난 너와 이제 동감한다. 그래서 너를 동정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이게 심퍼시와 엠퍼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이랑 연민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연민은 그냥 뭔가 불쌍하다, 뭔가 이렇게 여겨지는 거고, 공감은 진짜 완전히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데, 그건 확실히 좀 어렵지 않나?
저희가 위로를 해준다고 공감했을 때는 거의 연민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도 이제 한마디를 조금 더 거두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뒷질문에 조금 더 집중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위로하는 게 왜 어려운가? 라고 해봤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까 자존감이라는 말에 조금 더 꽂혀서 좀 생각이 드는 건데, 나 자신을 위로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조금 자존감이랑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 내가 더 잘 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기저에 깔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자기를 위로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조금 자존감이 낮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제가 자존감이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 걸 봐서 생각을 했을 때 작년에 그 힘든 일을 대하는 제 태도와 지금 제가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진 게 확실히 보이거든요. 작년에는 무슨 억까 같은 게 막 발생했으면 에휴 내가 그렇지 에휴 죽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과격하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뭐 어쩔 TV 어쩔 TV 좀 유행 지났나? 아무튼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냥 내가 내 인생 사는 건데 난 뭐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문제는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아니면 자신에 대한 그런 평가를 좀 더 좋게 하는 거에서 출발을 한다면 자신을 위로하는 것도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추가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봤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는 보통 어떤 방법으로 위로를 전하는 편인지 그리고 나 자신이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랑 그런 순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편인지 뭔가 본인의 경험 같은 거를 예로 들어서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 사람의 얘기를 그냥 계속 들어주는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자기가 힘든 얘기를 마음껏 하면서 또 어느 정도 풀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담아뒀던 모든 얘기를 그냥 마음껏 다 털어놓을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듣다 보면 되게 다 그 힘듦의 기저에는 왜 나에게만? 뭐 나만 이런가? 뭐 내가 못나서 그런가? 약간 이렇게 나만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만 유별나다고 생각하는 그 불안함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이나 뭐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힘들었던 경험이랑 극복했던 방법 뭐 이런 걸 얘기해주면서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극복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너무 너 혼자 다른 거 아니니까 불안해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본인 문제에만 갇혀가지고 생각을 넓게 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그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뭔가 생각의 폭을 넓혀준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여러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제가 힘들 때는 마찬가지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제가 마음속에 담아뒀던 그냥 생각들에 대해서 그냥 다 말해요. 그래서 한바탕 그냥 엄청 말하거나 엄청 울고 나면 조금은 시원해지는 게 있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저는 풀어내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또 있을까요? 저는 그 힘든 일의 카테고리가 타인 때문에 힘든 거,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있어서 힘든 거라면 저는 그 사람보다 더 화를 내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정도까지 그런 건 아니었는데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거의 이제 욕을 섞어가지고 정말 심하게 얘기를 해주고 나면은 많이 풀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한테. 좋은데요? 진짜 빡언니 같다. 진짜 빡스러운 대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더 욕해줘서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무슨 용 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잠깐 시범 들어줄 수 있어요? 제가 삐처리 넣어드릴게요. 시범이요? 네. 미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 믿으시나요? 제가 편집을 해드릴 것 같나요? 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웅이도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사실 뭐 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냥 들어주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이해하려고 그냥 노력한다는 것 그거 이상으로 하는 건 뭔가 너무 뭔가 제 주제를 넘어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 하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준다가 제 어떤 전략인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제가 위로를 요청하냐 저는 사실 적극적으로 위로를 요청하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게 뭐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의 어떤 위크한 펄트를 상대방한테 말해주는 것 자체가 좀 두려운 것도 있어서 혼자 무조건 해결하려고 그냥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저도 좀 위로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저는 좀 맞춤형 서비스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욕을 해주길 좋아해. 그러면은 욕을 시원하게 막아주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좀 위로, 그러니까 토닥여주길 바란다. 그러면은 진짜 우쭈쭈 해주는 편인 것 같고, 아니면은 진짜 가끔씩은 현실적인 조언을 필요로 하고 자기를 그러니까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정신 차려라. 너가 거기서 무너지면 다른 애들이 좋아할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정신 차리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보통 그런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맞춤형으로 다가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사람이 위로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실적인 조언했을 때 상처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절충안을 찾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위로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친구랑 조금 더 친해져 가면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위로를 받을 만한 친구면 사실 좀 친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맞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더 파악해서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시는 사연자분의 고민과 함께 패널분들의 생각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내 스스로의 마음에 어떻게 들어가 위로를 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려운 고민을 가지고 계신 사연자분께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디저트 한 조각 선물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이 시간은 사연자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달콤한 디저트를 추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추천해 드리는 디저트는 사연자분께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 당금이의 센스 있는 추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빡이 사연자분을 위로할 이번 고디바의 디저트를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고디바 카페의 디저트는 제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자분께 선물해 드리고 싶은 디저트는 바로 아포가토입니다. 아포가토는 달콤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커피를 곁들여 먹는 디저트인데요. 우리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는 달달함만 느낄 수 있지만 커피가 들어가는 순간 씁쓸한 맛이 섞여 새로운 맛이 만들어지잖아요. 사연자분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달콤한 순간, 그리고 어딘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씁쓸한 순간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국 그런 순간들이 섞여 완전한 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포가토를 먹으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순간들과 그 속에서 위로하고 싶은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포가토. 의미도 맞다 아주 좋은 센스 있는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고민 상담이 사연자분께는 달콤한 맛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 고디바 카페에 찾아와 주신 헬로퓨처님께 따뜻한 응원 전달해 볼까요? 스스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더 단단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시길 저희 당금이들이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왜 이렇게 어색해?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놓기에는 투정 부리는 것 같을까봐, 내 어두운 감정을 그들에게 넘기는 것 같을까봐 걱정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위로와 선물을 드리는 디저트 카페 고디바로 찾아와 주세요. 저희 당금이들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디바였습니다. 어쩌면 상대를 모르는 것보다 나를 모르는 게 더 파괴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나한테서 나를 감춰버렸다는 게 그건 정말 어디를 들춰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오늘은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대사를 인용해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아픔을 감추고 내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마저 용납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 자신에게도 아픔을 숨기는 건 어쩌면 나에게도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닐까요? 그런 힘듦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건 스스로 건네는 위로, 그리고 응원의 한마디라는 점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가 아닌 여러분 모두 스스로에게 가장 최고의 위로를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꼬꼬 DJ 서예기, 패널의 빡! 라온 웅이었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들의 건강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